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교수 TV의 방교수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디어 마이 디터터를 찍으려고 합니다. 제 딸에게 들려주는 삶의 지혜를 나눠주는 그런 방송이고요. 일요일마다 보통 찍는데 최근 몇 달간 못 찍었죠. 그래서 저 방교수 TV에 있는 미투리 마을 주식 채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어 마이 더터도 있고요. 자, 방교수의 무한도전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채널이. 그래서 오늘은 제 딸에게 제 딸이 나중에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 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찍는 디어 마이 더터 찍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름에 진짜 막바지인 것 같아요. 아직 가을까지는 조금 멀고 멀지도 않지만, 자, 아무튼 지금 오늘 제가 반팔에 반바지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여름인 것 같아요. 어제는 약간 가을 분위기가 났는데 비가 온 이후라 그랬는지 몰라도 오늘은 아직은 여름같이 진짜 덥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날씨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요.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 제가 밤 9시에 한국 시간으로 아침 10시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권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을 한 게,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의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인공지능과 인권이 같아질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을 그냥 어떤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약간의 인권적인 침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과연 인간적인 모습을 인공지능이 가졌을 때 그들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인권을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할 수 있을까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유엔의 소피아, UNDP, 유엔 개발 기구의 소피아라는 로봇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거기에 인공지능 탑재돼 가지고 사람처럼 또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경계가 점점 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겉으로만 보기에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로봇들이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지금은 분야별로 하나씩 인공지능이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멀티플 인텔리전스에서 다양한 지능을 가진 한 번에 다양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이제 곧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슈퍼 인텔리전스라 그러는데, 자, 과연 그런 상태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는 그 인공지능을 인간으로서 봐줄 수 있을까 하는데, 그래서 오늘 계속 생각한 게, 과연 인간은 무엇일까? 인간은 무엇이죠?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해보셨을 텐데, 우리 인간들이 왜 인간으로서 인권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나? 왜 인간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 가치와 그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존중을 해줘야 되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드너의 이론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이 있겠죠. 자,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양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런 다중지능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지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셜, 공간 지각 능력도 있고, 자연지능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음악적 지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뮤지컬 인텔리전스라 그러고, 키네틱 인텔리전스라 운동지능이라는 것도 있고요. 인터퍼스널 인텔리전스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사교활동, 사회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능도 있고요. 인트라퍼스널해서 사람의 내적인 약간 메타인지 능력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는 그런 지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런 지능들을 인공지능이 과연 따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능 이론으로만 보면은 인공지능은 다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적이고 수학 계산하고 논리적인 생각을 한다, 그런 거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 운동 에너지, 예, 로봇들이 예, 사람처럼 뭐 덤블링도 하고 요즘 아틀라스라고 예,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나오는 그 로봇 좀 덤블링하는 거 보셨죠? 예, 그렇게도 합니다. 예, 스파이시랑 개도 나오고 있지만 자 그런 거 보면은 인공지능이 못 따라하는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 공간 지각 능력이라는 것도 잘 할 수 있고 자연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내추럴리스틱한 예, 인텔리전스인데 주변의 자연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지능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는지 모르셨죠? 그게 가드나가 말한 8번째 지능인데 자연 가운데 동물과 식물을 나누고 동물 중에서도 위험한 동물과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동물들을 나누고 예, 그 다음에 식물 가운데서도 뭐 꽃과 나무를 나눌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예, 아무튼 풀하고 잡초 이런 것도 나눌 수 있고 동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 자연지능 예, 그건 인공지능이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뭔가를 예,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이런 그런 걸 어시스티드 인텔리전스라 그러거든요. 자 그럼 아무튼 예, 보조지능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거 외에는 뭐 음악지능, 예, 인텔리전, 예, 뮤지컬 인텔리전스는 못 따라할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음악지능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작곡도 하고, 예, 소설도 씁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인간의 창의성을 기존에 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규칙적인 패턴을 발견해 가지고 예, 기존에 어떤 패턴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약간 불규칙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놀랍게 발견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야, 인공지능도 그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패턴들을 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읽은 다음에 그 중에 진짜 불규칙한 거 하나를 찾아내 가지고 놀랍게 이렇게 표현을 해내는 거죠. 그런 거 예, 그걸 창의력이라고 한다면은 인공지능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인트라퍼스널인데 인터퍼스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능. 자, 뭐 너무 내성적인 분들은 잘 못하겠죠. 우리는 인터퍼스널한 인텔리전스가 잘 발달되어 있나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외향적이고 그런 지능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해라, 이런 예의를 가져라, 야, 이런 좋은 말을 해라,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예, 프로그램을 하면은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렇게 말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사회 능력까지는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트라퍼스널하게 그 사람의 내부적으로 그렇게 약간 의식을 가진 그런 능력, 인트라퍼스널한 거, 어떻게 보면 이 안에 EQ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감정적인 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인공지능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따라하고 사람의 마인드, 마음을 따라한다는 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만약에 감정까지는 예, 인간의 원시적인 감정 있잖아요. 화내고 뭐 슬퍼하고 이런 거는 따라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랑의 감정, 기쁨의 감정 이런 거는 따라하지 못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약간 의식하고 예, 마음적으로 어떤 마인드, 예, 평화적인 마음을 가지려는 그런 것들, 예, 그런 것까지는 인공지능이 아직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과연 인간인데 이런 8가지 지능을 다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뭐 인간들은 8가지 지능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 8가지 지능을 다 잘 발달시키는 거고요. 대부분의 인간은 이 8가지를 다 못 가지죠. 그래서 인공지능도 굳이 이렇게 8가지를 다 만족해야지만 인간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불평등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인간들은 예, 조금 낮은 지능을 가져도 인간으로 취급을 받는데 인공지능은 예, 예, 대부분을 만족시키고 뭐 한두 개만 만족 못 시킨다. 그래서 인간으로 취급 못 받고 예, 그런 건 약간 불평등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우리 인간입니다. 자, 칸트 아시죠? 예,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절대 이성을 보면서 인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이성을 가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이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 가운데 절대적인 레셔널리티, 이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험블 휴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겸손한 인간, 좋은 얘기죠. 예, 겸손한 인간. 자, 그래서 겸손한 인간, 예, 겸손한 인간이 절대 이성을 가지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절대 이성인데, 예, 이렇게만 인간을 보면은 그 역할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인공지능한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라고 정확하게만 인간들이 알고리즘을 짜주면은, 예, 정확한, 예,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예, 판사들이나 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예,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결정하게 하면은, 인간들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주관적이고 굉장히 정치적이고 자기 이해를 좀 대변하려는 약간의 편견까지도 가진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예, 인공지능한테 정확하게 가치를 넣어주기만 하면은 굉장히, 예,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그 가치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길까요? 예, 절대 이성이라고는 하지만 인간들은, 예, 나라별로 다 틀리죠. 예, 뭐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하고 민주주의 국가하고, 예, 그 가치가 틀리기도 하고, 자, 절대적으로 이 자연법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악법도 법이다라고 따르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간의 목숨은 중요하고 인간의 자유가 중요하고 인간의 존엄성은 중요하고 인간의 사생활은 중요하다, 이런, 예, 나라의 가치를 넣으면은, 예, 정말 인공지능은, 예, 잘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 그런 가치가 아니라 그냥 아무 법이나 갖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면 어떻게 보면 악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데이비드 휴미 인간을 약간 감정을, 예, 섞어서 정의를 내리죠. 너무 이성적으로만 보지 않고 감정까지도 보는 게 데이비드 휴미의 정의인데, 인간이 감정적인 면, 예, 사람과 공감을 할 수 없고 사랑을 못 느끼고 자유를 못 느끼는, 예, 그런 인간으로 보면은 인간은 굉장히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악인의 정의를 내리면서, 예, 감정이 메마르고 너무 이성적으로만, 예,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주변에서 사람을 해하거나, 예, 뭐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 남을 이용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런 거 너무 이성에만, 예, 이끌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도 어떻게 보면 비이성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우는 그런 가치를 안 따르고 자기만의 이성을 따르고 감정을 배제하는 그런 악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따라가면 세상은 정말 무서워지겠죠. 그래서 터미네이터가 나왔는데, 자, 악인과 같이 정말, 예, 이성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오면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감정적인 면도 섞어서 인공지능을, 인간을 정의하면은 인공지능을 좀 더, 예, 바람직한 발전 단계로 좀 나아가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뭐 하이데거의 being이라는 거 있죠. 존재. 한계상에선의 존재. 자, 인간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 인간은 존재고 어떤 기술도 존재고 이런 인공지능도 존재인데, 이 being입니다. being. 그래서 이 존재를 드러내야 되는데, 예, 그 내면에 있는 모습이 어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인간들은 다들 존재인데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예, 착한 본성이라든지 악한 뭐 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러낼 때 좀 약간, 예,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하죠. 예, 그런 것처럼, 자, 인공지능도, 예, 굉장히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기술도 굉장히 중립적인 개념이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어떤 가치를 심어서 어떻게, 예, 좋은 도구로 쓸 수 있을까, 도구가 아니면 좋은 존재로 나타날 수가 있을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언젠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나타날 거고 우리는 그들과 공존해서 같이 살 텐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착한 가치를 인공지능들이 가지고,
살면 세상은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고, 만약에 인공지능들이 결국은 이제 독립을 해서 옛날 홉스가 국가를 만들어서, 자, 인간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국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사회의 평화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아마 인공지능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레비아탄이라고 그러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절대 진리를 만들어내서 그들만의 또 어떤 규칙들과 법을 만들어서 인간들을 인간들과 이제 별개의 삶을 살게 될지, 자, 정말 궁금합니다. 자, 아무튼 자, 저희가 할 역할은, 자, 일단은 인공지능이 그렇게 슈퍼 인텔리전스가 돼서 인간을 무시하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 싱글레러티라 그럽니다. 그 싱글레러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지나가면은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조금 더 바른 규칙이라든지 어떤 법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자, 이런 인공지능들을 잘 지금부터 통제를 하고, 좀 책임 있는 인공지능, 좀 이렇게 로버스트하다 그러는데 좀 건강한 인공지능, 좀 이렇게 투명한, 트랜스페런트하죠. 건강한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저희 사회의 법학자들이라든지, 자, 정치인들이 법을 이제 잘 만들어야겠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각 국가에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오늘은 인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인공지능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인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착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좋은 가치를 가지고 다양한 지능들을 잘 발전시키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보다도 못한, 그 절대이성보다도 못한, 자, 그런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자,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앞으로 다가올 세계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익사이팅하죠, 정말. 자, 이런 익사이팅한 사회에서, 자, 여러분들도 좀 재미나게 또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하시고 자, 아무튼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 인공지능과 인간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디어 마이 더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쁜 한 주 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